DFCA-Präsidenten Walter Sainz für den 현지 시간 2013년 3월 16일 지구특공대의 아우굿과 손세이셔널의 함부르크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됩니다. 세 선수 모두 선발로 나란히 출전하게 된 것이었죠. 이 경기는 분데스리가 최초로 한국인 3명이 동시에 출전한 경기로 굉장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이날 경기는요, 떠들썩한 이런 소문과 기대에 비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 3명 다 이렇다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우구스부르크가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강등 탈출에 불씨를 다시 지피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자철 선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5차전 카타르와의 경기를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 또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유리몸의 스멜이 좀 나긴 하죠. 우리 하그리 어디가 있냐? 당시 슈테판 로이터 아우구스부르크 단장이 구자철이 6주 진단을 받게 되면서 분데스리가 잔여 시즌 대부분을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울지는 않았는데 아마 집에서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자철의 부상은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쭉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우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지금 강등의 문턱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손실이었죠. 구자철 지동원 콤비로 상승세를 이루고 있던 게 분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자철이 주축이었던 이 구자철이 빠진다라는 것은 다시 전반기의 악몽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자철은 33라운드 분데스리가 최강팀이죠.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에서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난 뒤에 복귀전을 가진 거죠. 당시 팀 상황이 어땠느냐, 아직 강등권이었어요. 7승 9무 17패 승점 30점으로 안정권이었던 15위 바로 밑의 16위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20분에 항상 골대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라벡 선수를 대신해서 구자철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데, 마찬가지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합니다. 하필 바이에른 뮌헨 경기였기도 했지만 무려 3실점을 하면서 0대3의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에게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였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거나 비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2부 리그 팀들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강등과 승격 싸움을 벌여야 되는 피말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때 당시 구자철 선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 시즌에 아우구스부르크를 살려냈던 또 경험이 있는 구자철이기에 팀이나 개인적으로도 뭐 나름의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아우국에게 필요한 승점은 딱 3점이었던 거죠. 3점만 획득하면, 그러니까 승리만 하면 가장 완벽한 수는요, 아우구스부르크가 이기고 바로의 안정권이었던 디셜도르프가 비기거나 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종 라운드 상대팀이 강등이 이미 확정된 그로이터 피르트였다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 2013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최근에 뭐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가 있죠. 최근에 해트트릭을 기록해서 또 이슈가 됐던 박정빈 선수가 피르트, 그러니까 상대팀에서 선발 출전을 하면서 또 다른 코리안 더비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구자철은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게 되는데요. 이 경기 어땠을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리버풀로 이적하기도 했던 클라반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페널티킥 찰 때요, 이 피르트 선수가 움직였다는 판정으로 다시 차게 돼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다시 차게 되는데, 이 슈팅을 아우국의 알렉산더 마니어 골키퍼가 선방을 합니다. 페널티킥을 막은 거죠. 승점 3점이 절실했던 아우국은 전반 30분 토비아스 베르너가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강등 탈출의 불씨를 살립니다. 그리고 전반 40분 지동원 선수가 프리킥 찬스를 얻었는데요. 다만 이제 골로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잡고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죠. 후반 시작 10분 만에 갈센브라커의 헤딩으로 한 골을 더 기록하며 2대0으로 아우구스부르크가 앞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피르트도 강등이 확정됐지만 역시 프로 선수들이니까요, 끝까지 이제 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후반 17분 플로리안 트링스에게 만회골을 내주면서 2대0 리드하고 2대1 리드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좀 불안한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하고요. 이때 이를 달갑게 보지 않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지구특공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동원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또 뭐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골을 기록한 것처럼 자주는 아닌데 간간히 골을 넣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이 경기 또한 아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후반 30분 오스트로 졸렉의 패스를 받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지동원 선수가 강한 왼발 슈팅을 날리는데 이게 바로 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골이 터지자마자 다인지르 감독은 교체 카드를 단행을 하는데요. 첫 골의 주인공이었던 베르너 선수와 구자철 선수를 교체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구자철 선수 입장하자마자 날카로운 슈팅을 보이면서 잔류전도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기는 3대1로 아우그스부르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디셀도르프 어떻게 됐을까요? 디셀도르프의 상대팀이 이제 하노버 구육이었는데 참 이게 축구라는 게 운도 많이 따르는 경기인데 디셀도르프 하필 하노버에게 0대3으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우그스부르크하고 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아우국은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서 순위가 2단계 오릅니다. 그래서 시즌 14위로 2시즌 연속 1부 리그에 잔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자철 선수의 스탯이 어땠느냐? 2012-2013 시즌 22경기, 이 중에서 이제 19경기가 선발이었고요. 3골 2도움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3골 2도움, 공격 포인트 5개가 수치로 보면 조금 적어 볼 수 있는데요. 부상을 중간중간에 계속 좀 장기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간순간에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잔류전도사 지국특공대로 아우국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아우국의 1년 6개월 임대 생활을 마치고 이후 구자철은 원 소속팀인 볼프스부르크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아우국에서 놔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필요한 선수인데, 근데 이제 알고 보면요, 어쩔 수 없었던 게 완전 이적을 시키려고 했어요, 아우국에서. 근데 볼프스부르크에서 구자철 선수가 이미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적료를 높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적을 시키지 못한 채 울면 겨자 먹기로 구자철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는 구자철 선수의 팀 내 입지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적을 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좀 존재했는데, 아우국에서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같은 팀들도 러브콜을 보냈어요. 근데 볼프스부르크가 이적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시즌에서 조금 뭐 로테이션 멤버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2시즌 연속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킨 구자철의 가치를 여튼간에 뭐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3-2014 시즌, 다음 시즌이죠. 구자철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해요, 볼프스부르크가.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선수를 안 보냈으니, 돈을 포기했으니 선수를 기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그 개막전인 하노버 96전에서 구자철이 드디어 선발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요, 개막전에서 팀이 2명이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1퇴장당 한 골씩 0대2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13년 8월 17일이었죠. 2라운드였던 샬케전, 구자철은 이제 또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팀 또한 4대0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요. 자, 다음 경기 3라운드에서 구자철 선수는 또다시 선발로 출전을 합니다. 저도 좀 간과했던 사실인데 볼프스부르크에서는 거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다시 보니까 이 13-14 시즌에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서 경기를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머쥐진 못했지만요, 당시 이제 상대팀이었던 마인츠의 박주호 선수가 뛰고 있었는데 코리안 더비를 성사시키기는 하죠. 결과적으로 0대2로 패배는 하고요. 다음 경기였던 4라운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때 이제 상대팀이 헤르타 베를린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이깁니다. 확실히 뭐 아우국보다 조금 더 이기는 것 같아요. 초반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는데 시즌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쭉 선발 출전을 한 거죠. 다음 경기 5라운드 레버쿠젠 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후였죠. 그래서 이 경기에 또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고,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상성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이렇게 두 선수가 만나면 서로 그렇게 활약을 못합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제 당시에 최하 평점인 5점을 부여받았고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 조금 위인 평점 4점을 부여받아서 두 선수 다 그렇게 좋은 경기는 펼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6라운드, 이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는 선발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부터 6라운드까지 계속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적어도 구자철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하진 않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들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이제 호펜하임전이었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요. 근데 이렇다 할 활약을 또 펼치지 못하고 심지어 이 경기에서는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경기 6선발, 공격 포인트는 없고요. 심지어 1실점의 빌미를 주면서 이 굉장히 좀 저조했던 그런 경기 내용이 좀 이어졌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굳건한 신뢰 속에 7라운드, 8라운드 모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2013년 10월 5일 8라운드였던 브라운슈바이크 경기에서는 또다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까지 0대2로 패배하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대표에 또 차출이 됩니다. 10월 15일 말리와의 평가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축구라는 게 또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매 편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필 말리전에서 구자철 선수의 폼이 올라오면 이 부상이 발목을 잡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은 폼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튼 이때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목까지 꺾이면서 2주 동안 또 부상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팀 복귀 후에 비상을 해도 좀 모자랄 상황에 이게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국가대표팀을 갔다 오면 리그에서 그 이후 경기부터 굉장히 활약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독일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나갔던 뭐 그런 기록도 있죠. 구자철 선수는 뭐 국대 같아서 뭐 폼이 확 올라가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부상을 당했다. 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자철 선수 이제 부상당해서 2주 동안 못 뛰잖아요. 이때 이제 바로 그 다음 경기가 어디였냐면 아웃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웃에는 이제 홍정우 선수가 독일 리그 첫 풀타임을 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라운드 브레멘, 11라운드 프랑크푸르트, 12라운드 도르트문트까지 볼프스부르크는 구자철이 없는 동안 4연승의 쾌조를 달리게 됩니다. 하필 구자철 선수가 부상일 때 팀이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다음 경기 14라운드에서는 연승 행진이 멈추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15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를 갖게 되는데 구자철 선수가 이제 부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경기죠. 그러니까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뛰어요. 왜냐면 뭐 이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잘 뛰는 선수들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뭐 해서였을까요? 여튼간에 15라운드에 벤치에 앉긴 하는데 뛰지는 못합니다. 여튼 뭐 이런 좀 구자철 선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시 좀 그라운드 밟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16라운드 드디어 구자철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기는 합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